이번에는요,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전까지는 계속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분수의 덧셈하고 분수의 어디까지? 곱셈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분수의 곱셈 배웠을 때 기억을 해보면요. 분수의 곱셈을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진분수나 가분수가 있을 때, 진분수랑 가분수가 있었을 때는 복습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3분의 2 곱하기 7분의 5가 있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했었죠? 그냥, 그렇죠. 요 아래에, 그리고 요 위 분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요. 이거는 21분의 얼마가 됐어요? 10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그냥 분수끼리, 진분수랑 가분수끼리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 지금 어떤 분수예요? 대분수죠. 대분수랑 또 어떤 거 곱해볼까요? 가분수. 곱하면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됐었어요? 그렇죠. 대분수는 사실 자연수에 뭐랑 뭐가 있는 거예요? 분모랑 분자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요때 이 자연수를 어디에다가? 그렇죠. 분모에다 곱해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뭐였어요? 1과 4분의 1이면 사실 1 플러스 4분의 1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1은 분수로 나타내면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얼마? 4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게 4분의 1이니까 4분의 4랑 4분의 1이 합쳐진 거가 1과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일일이 구하지 않고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 대분수는 분모분의 자연수 곱하기 분모에 남아있는 분자를 더한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1과 4분의 1을 이렇게 풀어서 쓰지 말고 분모분의 자연수 아까 1이었죠. 앞에 곱하기 분모 4 그리고 분자 얼마 남았었어요? 1 하면 당연히 4와 4분의 4 플러스 1 해서 답은 4분의 5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이 자연수라는 건요. 분모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분모랑 분자가 똑같을 때 그때 자연수 1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연수는 결국에 뭐다? 2면 분모에 곱한 2만큼 들어있는 거. 그래서 자연수를 우리가 대분수를 가분수로 변환해서 곱셈을 풀고자 할 때는요.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분모만큼 자연수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분모분의 자연수, 아까 앞에 있었던 대분수의 자연수 곱하기 분모 한 다음에 분자, 나머지 분자를 더하면 그때 대분수를 어떻게? 가분수로 고쳐서 나오는 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곱셈을 나눠가지고 대분수를 어떻게 일반 진분수, 가분수랑 계산할 수 있는지까지 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또 우리 어떤 거 배웠어요? 우리 약분이랑 또 통분 배웠었는데요. 우리 분수를 약분한다라고 하면은 약분이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약분. 약분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나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누는 거? 그렇죠. 같은 수, 공약수, 그렇죠. 공약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어떤 분수가 있을 때요. 그 분수를 어떻게? 공약수로 나누는 것을 약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천천히 써볼게요.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는 것을
약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한번 보면 예시를 들어서 9분의 6이 있다고 할게요. 요거를요. 공약수로 나누는 거. 그러면 지금 분모는 9고 분자는 얼마예요? 6이죠. 그러면 뭐랑 뭐의 공약수를 구해야 돼요? 6과 9 공약수를 구해야 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공약수 구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공약수 구할 때는 이렇게 써서, 그쵸? 그러면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약수는 3이 되고 3, 2, 3, 3 2랑 3은 더 이상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약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누구? 3. 그래서 동시에 나누는 약수 중에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은 한 번에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9분의 6은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3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분은요,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개념 설명하면서 요것도 기하분수라는 말도 나왔는데 기하분수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기하분수는요, 분모, 분자를 의 공약수가요, 1분인 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게요. 아까 우리 구했었던 첫 번째 9분의 6 봅시다. 9분의 6의 공약수는 몇 개가 있어요? 1, 3, 그렇죠. 1과 3이 있죠. 그러면 이때는 6과 9,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게 아니라 뭐가 더 있습니까? 3이 있죠. 이때는 기하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모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이기 때문에 지금 9분의 6은 뭐가 아니에요? 기하분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 아까 뭐라 그랬죠? 3이라고 했죠. 3으로 나눴더니 9분의 6이 3분의 2가 되었습니다. 이때 3분의 2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기하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2와 3, 즉 분자랑 분모의 공약수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1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하분수를 구하세요. 기하분수를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요거는 뭘로? 처음부터 최대 공약수로 분자 분모를 한 번에 나눠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모랑 분자를 그들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요. 어떤 분수가 돼요? 기하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했던 거를 기하분수를 다시 한 번만 구해보면요. 지우고 자 16분의 8을요 기하분수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이때 누구랑 누구? 분자랑 분모의 무엇부터 구한다?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2로 나눠봅시다. 2, 4, 8, 2, 8에 16. 또 나누시겠네요. 2, 2, 4, 2, 4, 8. 여러분 여기서 또 나눠지죠? 뭘로? 2, 밑에가 안 써지네요. 좀 더 옮겨서 이 이른이 2.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 세 개를 곱한 것이 보다 최대 공약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가 되니까 8. 이 16과 8의 최대 공약수는 8이 되는데요. 그럼 8을 구했으면 나눠야겠죠. 8로 나누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분의 8을 최대 공약수인 8로 나누었을 때 지금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2분의 1이 나왔죠. 그러면 요때를 무슨 상태다? 무슨 분수다? 기하분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분해서 기하분수까지 알아보았고 우리 이제 통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통분은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통분은 예를 들어서 분모가 달라요. 그런데 크기를 비교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때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분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통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이 통분한 분모는 어떻게 돼요? 같은 수가 되겠죠. 이때 통분한 분모를 공통 분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나야 돼요. 선생님이랑 계속 수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5분의 1과 10분의 6이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왜냐? 뭐가 다르기 때문에.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분수의 분모를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통분을 해보면요. 뭐랑 뭐가 나오죠, 여기에서? 5랑 10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5랑 10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 친구들을 그렇죠. 하나로 같이 곱해줘야 해요. 두 수를 같은 수로 곱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구하냐면요. 5랑 10의 배수를 차근차근 써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는 5, 10, 15 식으로 배수가 나가고 10은요. 10, 10, 10, 20, 30 순으로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겹치는 공배수는 누구예요? 그렇죠. 10이죠. 그러면 5도 10이 되고 10은 그대로 10이니까 그대로 두고 그럼 이때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5분의 1은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10이 돼야 되니까 2. 선생님이 이때 근데 항상 어떻게? 약분이든 통분이든 위아래를 동시에 해줘야 한다. 그래서 분모에다가 2를 곱하면 위에 있는 분자에도 2를 곱해서 요거는 10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10분의 2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었던 친구 누구죠? 10분의 6이죠. 자, 그럼 여러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분의 2가 커요? 아니면 10분의 6이 커요? 당연히 10분의 6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왔고 결국에 여기서 여러분 공통 분모가 뭐예요? 분모를 같게 해서 통분한 분모가 누구? 공통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1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분수를 통분하는 거, 통분이 무엇인지,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분을 하려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분모의 곱, 방금 주어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 8분의 3이랑 10분의 1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을 그냥 곱하는 거. 8분의 10, 8분의 10분의 8. 이 두 수를 곱해서 당연히 위에는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8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돼요? 80분의 30, 80분의 8.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도 있어요. 이랬을 때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해서 선생님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아까 최대 공약수는 앞에만 곱하고 최소 공배수는 셋 다 곱해야 된다. 그러면 8로 40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8에 5를 곱해야 40이 되니까 위에 분자도 똑같이 10도 40이 되려면 4를 곱해야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40분의 15 또 40분의 4가 됩니다. 그럼 또 크게 비교할 수 있게 공통분모가 40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온 분수의 곱셈까지 그리고 약분과 통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뭘 배운다 그랬어요? 분수의 나눗셈을 배운다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요거는 이미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건데요. 다시 한번 짚어가면 여러분이 기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생활 속에서 분수의 나눗셈이 필요한 상황을 알고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고요. 분수의 나눗셈 원리를 이해하고 추론을 통해 형식화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던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분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요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요. 내가
공식 같은 것을 나눗셈을 할 때는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구나 라는 공식을 머릿속에다가 넣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것을 편안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빨리빨리 해서 능숙하게 계산을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거는요. 자연수랑 단위분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수는 우리가 알죠. 1, 2, 3, 4, 5, 6, 7, 8 그렇게 있는 자연수. 그리고 단위분수는 뭘까요, 여러분? 단위분수. 단위분수는 어떤 거예요? 분자가 뭐인 분수? 여기 밑에 당연히 2 나누기 3분의 1에 3분의 1이 단위분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은 어디가 1이죠? 분자가 1이죠. 단위분수는요. 분자가 1인 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면요. 지금 2 나누기 3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그림으로 지금 나타냈습니다. 1은 3분의 1이 몇 번 있는 거? 3번 있는 거. 그쵸? 이게 즉 얼마니까? 3분의 3이 되고 1이 되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2라는 것은 뭐예요? 1이 2번 있다는 소리니까 3분의 1이 몇 번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3분의 3이 2번 있다. 그럼 3분의 6은 즉 2라는 소리죠. 그럼 첫 번째 1에서 3분의 1을 몇 번 덜어낼 수 있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번. 2에서 3분의 1을 몇 번 덜어낼 수 있을까요? 1이 3번 덜어냈으니까 2는 당연히 6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요. 3번의 식이 나와요. 2 나누기 3분의 1은 사실 2 곱하기 하고 1 나누기 3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2에서 3분의 1을 나누는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연수랑 단위분수를 나눗셈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랑 세모 분모 보이죠. 요것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이 누가 없어지고 1이 없어지고 어떻게 남는다? 요 두 친구들만 남는다. 왜냐? 여기에서 2 나누기 3분의 1을요. 결국에는 2 곱하기 1 나누기 3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1 나누기 3분의 1을 할 때는요. 요것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3분의 1의 역수가 돼요. 나눗셈을 하면 두 번째 뒤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위아래가 바뀌기 때문에 1분의 3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1분의 3이 되면은 분수는 어떻게 되죠? 요거 그대로 자연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1 곱하기 3이 돼서 3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남아있었던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6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연수랑 누구일 때만 단위분수, 분자가 1인 분수일 때는요. 결국에는 뭐랑 뭐의 곱셈이다? 2. 그쵸? 자연수랑 이 밑에 있는 분모가 결국 역수가 취해져서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자연수와 단위분수의 분모의 곱셈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분모가 같은 진분수. 진분수들끼리 자 여기서 진분수는 뭐다? 분자가 분모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나눗셈을 알아보면요. 9분의 7 나누기 9분의 1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1번. 9분의 7에서 9분의 1을 몇 번 덜어낼 수 있냐 물어보는데 당연히 7번이겠죠. 그러면 9분의 7 나누기 9분의 1을요. 뭘로 바꿀 수도 있어요. 7 나누기 1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끼리 나눗셈을 하면 어떻게 돼요? 7 나누기 1이 되기 때문에 분자끼리 나눗셈 하면 그렇죠. 7에서 1을 나누면 말 그대로 7이 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대로 우리 있었던 것처럼 9분의 7 곱하기 나누기 9분의 1을 하면 선생님이 뒤에 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역수가 된다고 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9분의 7 곱하기 위아래를 바꿔주니까 사실은 1분의 9가 된다. 근데 이때는 1분의 9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우리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분의 7, 9, 63이 되는데요. 이상하죠? 아까는 7이라고 했는데 왜 답이 다르지? 이때는 뭘 한 거예요? 우리 분수는 이제 우리가 무슨 걸 알았으니까 약분의 개념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분수가 분모랑 분자를 둘 다 같은 수로 약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답이 나온 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약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 7에 63. 그래서 9로 나누고 9, 7에 63 하면 9, 1은 9, 9, 7, 7, 9, 63에서 답은 얼마가 돼요? 7이 됩니다. 그래서 뭐랑 같아요, 여러분? 아까 분자끼리 나눗셈 한다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7 나누기 9분의 1이 7 곱하기 9임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기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방금 했었던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자 7분의 6이랑 7분의 1을 곱셈해 주세요. 나눗셈 해주세요. 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이 방법 말고 선생님이랑 항상 풀었던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방법. 사실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분모 분자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죠. 이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랑 누구랑? 그렇죠. 분모랑 분자랑 곱해야 되는데 그 전에 선생님이 요렇게 또 어떻게? 이렇게 서로의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약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약분이 되는지 보세요. 되죠. 이 1은 2, 2, 3.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곱하기 1, 3 곱하기 7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7이랑 7도 똑같이 동시에 나눠져요. 어떤 수로? 7로요. 그럼 요것도 1,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도 1, 1이 되니까 결국에 1분의 3만 남는데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자연수라고 했죠. 답은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요. 요거는 이제 원리들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했던 방법. 예를 들어서 세모, 동그라미 분의 세모 나누기 네모분의 별이 있다면 이때 앞에 동그라미 세모를 두고 곱했을 때 분모랑 분자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위치가. 그리고 이때 곱해서 약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공통의 약수로 나누어도 그렇죠 된다. 그래서 값을 어떻게 구한다? 분모와 분자로 구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5분의 4랑 나누기 15분의 4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여기도 이제 방법이 어때요? 5분의 4는 15분의 1이 몇 개인 수예요? 라고 물어봐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근데 이거는 원리 자체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사실은 그냥 5분의 4 나누기 15분의 4를 하면요. 여기에서 5분의 4 곱하기 위아래가 바뀌죠. 그러면 4분의 15가 됐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4, 1, 1 되고 5, 1, 5, 3. 자, 그러면 1 곱하기 1, 1 곱하기 3 됐을 때 답은 1분의 3인데 이때는 그냥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랑 또 진분수가 나왔어요. 자연수랑 진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요때는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4, 하나, 둘, 셋, 넷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 사실 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여긴 3, 3분의 3, 3분의 3, 3분의 3. 3분의 3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번 있는 거죠.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요때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4 나누기 3분의 2는 사실 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12 나누기 3분의 2가 됩니다. 요때 어떻게 해요? 약분을 쭉 하죠. 3, 4, 그쵸?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거를 위아래를 바꿔주니까 12분의 3 곱하기 몇 분이면 2분의 3이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나눠지고 12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데 요거 나눗셈 하면 여기 되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나누면 12 나누기 2가 되죠. 그럼 답은 얼마가 돼요? 6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4 나누기 3분의 1을요. 12 나누기 2로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두 번째로요. 4 나누기 3분의 2는 4 곱하기 2분의 3과 같이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꾼 후 나눌 수의 곱하기라고 있는데 요거 여러분 우리가 방금 했었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3분의 2를 바꿔서 3분의 12 나누기 3분의 2 하면 3분의 12 곱하기 위아래 바뀐다고 했죠. 2분의 3 되고 그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한다? 이걸 어떻게 구해준다? 그렇죠. 요거는 아까 처음에 4였으니까 앞을 4로 바꾸고 2분의 3을 해준다. 그럼 여러분 이거 1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위만 곱해주고 아래는 아래끼리. 그래서 얼마가 돼요? 2분의 12. 2분의 10이 약분되죠. 그러면 얼마? 6이 됩니다. 요렇게 나눠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대분수의 나눗셈도 있어요. 대분수의 나눗셈은요. 어떻게 한다? 제일 처음 대분수를 뭘로? 가분수로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분해서 분자끼리 나눗셈을 하고요. 또 대분수를요. 뭘로 고친 후에? 가분수로 고친 후에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서 곱을 해줍니다. 그 후에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요 약분 과정 선생님이랑 하면 3과 2분의 1 나누기 1과 4분의 1 요거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분모 놔두고 분모랑 자연수를 곱한다. 그러면 2, 3 곱하기 2 하고 더하기 분자. 그쵸? 요거 나누기 똑같이 가분수로 만들 때는 분모랑 자연수랑 곱해서 4.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누구? 1. 그래서 지금 2분의 7 나누기 4분의 5가 된다고 했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5분의 4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곱한다? 분모랑 분자 나누어서 서로 따로 곱해준다.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먼저 약분할 수도 있다 그랬죠. 2, 1은 2, 2, 4. 그러면 지금 7 곱하기 2, 1 곱하기 5가 된 상황에서 5분의 얼마가 나온다? 요거는 14가 나온다. 그렇죠. 5분의 14가 나왔습니다. 요거 대분수로 다시 만들면 어떻게 해요? 지금 5가 14 안에 몇 번 들어있어요? 5, 3은 15고 5, 2는 10이니까 두 번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두 번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고 5, 2, 10을 가져가서 2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누가 남아요? 4가 남죠. 그래서 답은 얼마? 2와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분수로 계산하는 방법도 정말 많아요. 첫 번째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친 다음에 통분하는 거. 같이 나눠주는 걸로 통분하는 거. 두 번째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친 다음에 여기 지금 가분수로 고친 다음에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서 곱한 다음에 약분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요.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을 찾는 건데요. 아마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 제일 편리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요. 통분해서 분자끼리 나눗셈을 하거나요.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꾼 후에요. 나눌 수에 곱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선생님이랑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볼 거예요. 나눗셈 문제겠죠. 그러면서 분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아까는 유형을 다 따로따로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선생님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분수의 나눗셈 해가지고 분수의 나눗셈을 해볼 건데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7문제는 선생님이랑 일단 같이 풀어보고 요 뒤에 여러분 문제만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자연수 나누기 뭐가 있어요? 어떤 거? 그렇죠. 자연수랑 단위분수 또 있고 그냥 진분수, 가분수랑 자연수 나누기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분수의 나눗셈 1번 보면요.
2를 5분의 1씩 나누면 몇 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2를 5분의 1씩 나누면 여기도 5분의 1, 여기도 5분의 1, 여기도 5분의 1, 여기도 5분의 1, 여기도 5분의 1. 그래서 여러분 몇 칸? 그렇죠. 5칸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1 나누기 만약에 5분의 1을 했다면 얼마예요? 2를 5분의 1로 나누자 라고 했을 때 얼마? 그렇죠.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로 나누자 라고 했을 때 답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면요. 자연수 곱하기 어떻게 돼요? 역수가 된다고 그랬죠. 분모랑 분자가. 그러면 5가 돼서 5. 그래서 2를 5분의 1씩 나누면 5칸씩 나눌 수 있고요. 당연히 이 말 즉슨 이 말 2를 5분의 1씩 나누면 5칸. 1 나누기 5분의 1은 5. 요 말이 결국엔 어떤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2를 5분의 1로 나누면 몇 칸이 나온다? 5칸이 나온다를 식으로 나타냈을 때 1 나누기 5분의 1이 5.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2번도 보세요, 여러분. 2번도 그림을 여러분 그려놨는데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자연수 1이 있고요. 자, 1을 보니까 2를 몇 개로 나눈 것 같아요? 1을 9분의 1씩 나눈 거. 그랬더니 몇 칸이 됐어요? 그렇죠. 몇 칸? 9분의 9니까 9칸이 됐어요. 지금 9칸에서요. 9분의 8. 9분의 8에서 나눕니다. 얼마를요? 9분의 4를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9분의 8에서 9분의 4를 나누는 거. 그러면 원래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9분의 8이면 곱하기로 바꾸죠. 그 다음에 위아래가 역순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도 요 그림으로도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9분의 8에서 9분의 4만큼 나눈 것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지금 9분의 8이 여기까지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럼 9분의 4까지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9분의 4만큼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아까 선생님이 답이 뭐라고 했죠? 9분의 8 곱하기 4분의 9 이렇게 돼서 1, 2가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9분의 8이 9분의 4를 얼만큼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9분의 8 안에 9분의 4가 몇 번 들어가 있냐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식이랑 풀기 전에 그림으로 풀어봅시다. 9분의 8을 9분의 4로 나눕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이만큼이 지금 9분의 4죠. 그럼 여러분 이만큼은 9분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세보면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3. 여러분 여기도 얼마예요? 9분의 4죠. 그럼 여러분 9분의 8 안에 지금 9분의 4가 몇 번 들어가 있어요? 2번 들어가 있죠. 그럼 답은 얼마가 됩니까? 2예요. 9분의 8을 나눈다. 9분의 4로 이렇게 했을 때 9분의 8 안에 9분의 4가 몇 번 들어가 있냐와 같으니까 답은 2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게 맞는지 보려면요. 우리 식으로 풀어가지고 역순되고 나눠지고 약분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1 곱하기 1 분의 2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예요? 1분의 2 해서 2. 여러분 어때요? 답이 같죠? 이러면 답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9분의 7은요. 9분의 1이 7개 9분의 5는 9분의 1이 당연히 몇 개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5개죠. 따라서 9분의 7 나누기 9분의 5는 뭐 나누기 뭐다? 여러분 뭐 나누기 뭐죠? 7 나누기 5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9분의 7 안에 9분의 5가 몇 번 들어가 있냐라는 것이니까 당연히 7 나누기 5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분모가 같으니까 지금 칸으로 나누면 요렇게 여기에서 9분의 7만큼 그리고 여기만큼 9분의 5만큼이 있었으니까 요만큼. 그래서 요 안에 이게 몇 번 들어갔냐? 즉 7 나누기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5 나누기 5분의 4예요. 여러분 요거 구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식을 쭉 보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풀기를 원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5는 5분의 4, 즉 지금 5 안에 5분의 1이 몇 번 들어가 있니? 로 지금 구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 5를 5분의 1씩 나누면 몇 칸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이 여러분 몇 분의 몇? 5분의 5니까. 당연히 5는 당연히 25죠. 왜요? 1이 지금 5번 있잖아요. 그쵸? 1이 5번 있는데 1 하나가 지금 5분의 5니까 5분의 5를 몇 번 더한 거예요? 5번 더한 거죠. 그러면 5분의 25가 됩니다.